자, 우리 선생님들 너무 퍼지지 말고 약간 제 눈 시야 여기 이쪽 앞쪽으로 힘든 사람은 그거 좀 벤치에 앉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앞에 성이 잘 보이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야는 전방으로 해주세요. 저 있는 쪽으로. 그리고 교재는 183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5박 6일 동안 일본 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찾아서 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일째 마지막 날 오사카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오사카 성을 제가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생각은 2007년도 겨울에 2006년 7년 겨울에 제가 전라북도 육종 수포 형제들 여기 일본 역사 탐방을 왔을 때 그때 이제 교재를 썼었는데 구마모토 성을 갔어요. 그래서 구마모토 성을 보면서 일본의 성곽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의 순천 외성 순천 외성을 가면 이 외성이 여기하고 구마모토나 또 이 성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우리 눈으로는 그냥 그건 것 같은 성입니다. 이곳에 저하고 연결된 게 그 다음에 2007년 겨울에서 2008년 1월에 바로 이 상해 홍구공원을 갔었는데 그때도 영재 학생들 같이 갔었어요. 그때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를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 성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주 오사카의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교토 비충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는 그 역사 속에 가해자로서 있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이 윤봉길 의사가 한 달 동안 순국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위수 감옥이 이 성 안에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2023년에 우리 이 박정원 대표하고 함께 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터를 찾아다녔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찾다 보니 그 분명한 이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사카 성은 다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인공이 아닌 윤봉길 의사가 주인인 오사카 성을 안내하기로 더 굳건하게 마음을 먹게 된 배경입니다. 나라 남쪽에 있었던 지금 다카이치군의 이 아스카무라는 아스카 시대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538년 또는 552년부터 710년 나라로 갈 때까지를 우리가 아스카 시대라고 배웠고 다시 710에서 794는 나라의 이 북편에 있던 평성궁 헤이조코로 옮겨서 나라 시대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794년부터 다시 성을 옮겨서 이 교토로 옮겨갑니다. 교토의 바로 평안경, 헤이안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이안 시대를 대략 794년부터 1133년까지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토를 갔다 왔고 이제 이 일본 땅의 역사는 왕조의 바뀜 없이 그냥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이 1133년 이후부터 바로 이 성을 쌓게 되는 1583년까지 그 앞에 10년 전 1573년까지를 우리가 보통 무로마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무로마치 시대가 일본의 전국시대에 해당되고 이때 하극상이 발생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1333년 이후부터 1573년 오다 노부나가가 이 집안이 누구냐면 아시카가 집안인데 이 아시카가 집안을 마지막 무너뜨리고 쫓아내면서 드디어 이 무로마치 시대가 종결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이 1573년부터 그가 혼노지에서 자결하게 되는 1582년까지를 아즈치 시대라고 그래요. 아즈치 시대. 그리고 이 1582년 그가 자결해서 죽자 곧바로 군대를 끌고 와서 난을 제압한 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압한 뒤에 1603년 에도 막부가 세워진 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모모야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마치 이후에 아즈치, 모모야마 이렇게 합해서 불러요.
1573년부터 1603년 도쿠가와 이에스가 에도막부를 세운 이 짧은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아제치 모모야마입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이제 이 오사카의 이 거점을 마련해서 오다 노부나가가 마무리 종결짓지 못한 전국을 통일할 계획을 잡고 여기에다가 성을 축조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성의 시작이 바로 1583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약 10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에마츠라고 그래요. 이 지금 이 성이 있는 이 언덕을. 그래서 제가 협산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의 오사카 해안은 전부 저지대이기 때문에 고대 시기에는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 이 안쪽으로 오사카만에서 쭉 들어온 안쪽 여기에 높은 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10여 킬로. 그리고 사각 한 2킬로 정도 되는 이 영역이 해발 20m에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이거를 우에마치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상정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우에마치 대지 위에 저 천수각을 이따가 올라가 볼 텐데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오사카를 한번 내려다 보세요. 천수각에서. 그럼 이런 지형적 조건이 여기에 이런 전략적인 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을 쌓아서 1590년 드디어 전국을 통일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의 일본의 무기가 뭐였죠? 조총이죠. 그 조총은 이거보다 수십 년 전에 들어옵니다. 대략 1543년에 들어와요. 이 조총이. 훗날 이게 대포라고 불려졌고 그 대포도 없이 싸운다고 할 때 무대포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는 무대포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1590년 전국을 통일하고 이제 이 무사들의 눈과 이걸 돌리기 위해서 어디로 향해요? 조선으로 이제 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는 전초전이 바로 1590년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 히데요시의 이 오사카성이 하나의 큰 거점이고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그러는. 자, 이렇게 해서 이 1590년에 이 오사카성 안에 중요 인물이 한국에서 옵니다. 바로 황진 장군입니다. 바다에는 이순신, 땅에는 황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황진 장군은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비록 1593년도에 진주성 제2차 전투 때 안타깝게 순국했지만 그는 바다의 이순신과 더불어서 육지의 황진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남원뿐입니다. 장수왕씨고 황희정승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1590년 이 황윤길과 잘 아는 김성일 이 세 명의 사신단을 꾸려서 일본 내 사정을 파악하러 들어왔을 때가 1590년 7월인데 그때 바로 이 오사카성 안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이 육지에서 싸우게 되는 일본인 장수들과 이 안에서 교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2년 뒤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황진은 남원에서 그 다음에 웅치 전투, 이치 전투, 안덕원 전투 이 다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593년에 진주성까지 내려가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가 이제 장렬하게 순국하는 분이 돼요. 이런 곳이 훗날 1901년에 의암 손병희 선생이 동학농민혁명을 이끌다가 마지막에 이 충북 보은 북실전투에서 패한 뒤에 내륙 깊숙이 숨어들었다가 생존하셔서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으로 잠입해서 이 오사카 교토 일대 긴키지방을 변장해 가지고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1919년 3월 1일 바로 이 독립만세투쟁에 최선봉에 섰고 제1번으로 민족대표 33인 중에 섰죠. 그래서 탑골공원에 진입로에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오사카에는 바로 의암 손병희 선생의 또 행적이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훗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더 연구를 해서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1932년 11월 18일 상해에 갇혀 있었던 윤봉길 의사가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 아래에 이 지금 보이는 아래에 오사카 형무소가 있었어요.
그 오사카 형무소를 이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수 감옥터 자리가 있는지 이제 근데 찾았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곳에서 윤무길 의사를 참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이 바로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의 또 한 중심이 됩니다. 이 안에 사사단 사령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우리 조선인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 스토리텔링의 최후는 천수각에서 오늘 오사카와 미래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의 해자가 보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해자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일어서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187쪽을 한번 보세요. 187쪽을 보면 오사카 성이 이중의 해자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센능 공원에서 그 다이센능의 제일 큰 전방 후원분이 해자로 둘러 있었다고 그랬죠. 네. 거기는 3원 해자예요. 해자가 3개 들어 있습니다. 이 오사카 성은 해자가 2개예요. 거기는 고분이고 여기는 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성사진을 보시면, 이 위성사진을 보면 가운데 이 사각형으로 있는데 거기 보면 천수각이 보여요. 보이나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를 찾으면 이쪽 근방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위치가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제가 손가락 가리킨 이 지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안에 4해자가 또 있죠. 이와 같이 2개의 겹해자를 써서 거의 철옹성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전략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9쪽 보세요. 189쪽에는 성에 이제 천수각으로 가는 진입로인데 여기 해자가 메꿔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의를 하나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오사카 성의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게 196쪽에 제가 한글판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색칠해 놓은 이 핑크색 색칠해 놓은 부분을 잘 보세요. 이 성의 동북쪽에 뭐가 있냐면 오사카 홀이 있습니다. 여기가 오사카 홀이에요. 그리고 남쪽, 이 남동쪽에 뭐가 있냐면 피스 오사카가 있어요. 이게 다 태평양 전쟁의 전쟁 관련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남동쪽에는 당시 태평양 전쟁 당시 여기에 진료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북쪽에 있는 저 오사카 홀이라고 하는 곳은 병기 제도창, 그래서 일본 내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병기 제도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각각 이 진료소가 있던 곳에는 피스 오사카, 평화 오사카를 상징한 건물이 들어섰고, 그 병기 제도창 공장에는 오사카 홀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사카 역사박물관이 있고 오사카 부청도 바로 이 성 옆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때 우리의 실학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성호 이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남긴 책이 뭐죠? 유명한 책? 성호사설이죠. 그 성호사설의 이익 선생이 이 오사카 성의 이 성을 구체적으로 어느 이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성곽 구조에 대한 자기의 그 실학적 사상으로 표현을 해 놓습니다. 아주 견고하다. 아래는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가팔라진다. 그래서 기어 올라올 수 없게 한다. 반면에 우리의 성은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포격이나 이런 데에 취약성을 갖고 있지만 이 일본의 성곽은 아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날카롭게 변하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일본의 이 지형이 비파형으로 있어서 꼭지점이 다 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동북쪽은 쳐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고 들어와도 견고하게 방어를 해서 외부의 침략에 유리한 지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군사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일본의 성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성호 이익이 남긴 성호사설에 있는데 제가 교재에 그 책에 쪽수랑 인용해 놨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오사카 성까지 오기까지의 일본의 과정을 쭉 살펴봤고, 이 성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몇 가지 추려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